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루잉입니다. 제가 저번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십 지원부터 합격까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인터뷰 여러가지 단계 중에서도 머신러닝 인터뷰 라운드 준비는 따로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었죠.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월마트 인터뷰로 한정하지 않고 제가 인터뷰 본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서류 합격하고 코딩 테스트 합격을 하면 구글에 회사 이름과 직군 인터뷰라고 검색해 보세요. 월마트로 예시를 들어보면 Walmart Data Scientist Intern Interview라고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로 글라스도어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후기를 써놓은 거 보이죠? 저는 원래 깃허브이 편해서 여기 나왔다고 써있는 질문들을 전부 깃허브에 일단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구글에 검색해보면서 제가 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말들을 구성해서 답변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도 갑자기 물어보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하려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적었어요. 그렇다고 여기 글라스도어에 나온 게 무조건 똑같이 인터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 월마트 후기를 보면 SQL 코딩 테스트도 보고 인터뷰 때도 SQL을 물어봤다고 써 있었는데 저는 파이썬으로 코딩 테스트도 보고 인터뷰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보기 전 가장 참고하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겹치는 것도 분명 있거든요. 인터뷰는 입으로 보는 시험 느낌입니다. 머신러닝 라운드를 위해 저도 미리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인터뷰 1시간 동안 뭘 얼마나 물어보겠어 했는데 와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준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말이 진짜 빠르고 제가 한 문제 대답하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몰아침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정도로 한 회사 인터뷰에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다 보니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 중 중요한 질문은 다른 회사에서도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대로 정리하고 암기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회사의 비슷한 유형 인터뷰 때는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아무튼 저는 산책 다니면서 정리한 답변들을 외웠는데요.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은 게 개념은 이미 다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몇 개만 함께 알아볼까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질문과 제 답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x, y의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이 0이면 둘의 관계가 uncorrelated인 반면 x, y의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값이 각각의 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 값의 곱과 같으면 둘의 관계가 independent한 거죠. 둘이 independent인 경우 uncorrelated라고 할 수 있지만 uncorrelated 하다고 해서 independent 하진 않죠. 이 질문 꽤 자주 나오더라고요. 미국 면접이 그래도 좋은 게 제가 잘 모르겠으면 모르냐?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답을 알려주니까 제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아무튼 보통 불균형한 데이터 다루면 모델 평가를 위해 그냥 F1 스코어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fraud detection, cancel detection처럼 true 데이터가 매우 소수지만 그 true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할 땐 recall 값이 제대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스팸 메일 분류처럼 불균형하지만 그걸 맞추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닐 땐 precision이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다른 회사 인터뷰에서도 나온 질문이고 월마트에서도 나왔고 자주 나오는 중요한 개념 같아요. 둘 다 한 개 트리를 사용하는 디시전 트리의 문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배깅은 여러 트리의 평균값을 그냥 최종값으로 사용하는 거고, 부스팅은 트리들을 시퀀셜리하게 연결하는 건데, 이때 previous tree의 에러에서 learning 하죠. 이전 트리 에러 크기에 따라 반영 정도도 다릅니다. 원래 gradient descent는 전체 데이터셋의 iteration을 통해 최저값을 찾는 건데요. stochastic gradient descent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랜덤으로 픽해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쓰지 않으니 계산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반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하나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는 SGD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이죠. 미니 배치를 사용해서 최저값을 찾아갑니다. 둘 다 cost 펑션 값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죠. 라쏘는 L1, 릿지는 L2 regularization 이라고도 불러요. 다만 L1은 페널티를 위해 절대값을 사용하는 반면 L2는 스퀘어 값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L1은 중요하지 않은 피처를 0으로 만들어 아예 제거해버리는 feature selection 기능까지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최저값을 찾기 위해 backpropagation을 하는데요. 레이어를 더하면 더할수록 특히 sigmoid 펑션을 사용했을 때 이 과정에서 loss 미분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바이어스와 웨이트 값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모델도 더 이상 트레이닝 되지 않죠. 이처럼 미분 값이 매우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igmoid 대신 ReLU 펑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residual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죠. 이건 backpropagation 때 모든 레이어를 거치지 않으니 미분값이 작아지는 걸 방지합니다. 또 input을 normalize하는 batch normalization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유형의 질문은 제가 한 개 대답하면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제 대답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Feature engineering, feature selection, cross-validation, ensemble, dropout, L1, L2 regularization 등등이 있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제가 왜 머신러닝 수업이 도움되었다고 했는지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계속 물어보니 인터뷰하는 동안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갔답니다. 굉장히 빡셌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게 대답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30개 이상 물어봤는데 서너 개 정도 대답 못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는데 다른 회사 인터뷰에서도 월마트에서도 인터뷰 끝나고 저에게 Okay, you're fine 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다행이죠?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